1999년 2월 12일 캐롤 산드와 딸 줄리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온 실비나 펠로소는 캘리포니아 유레카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캐롤의 남편이자 줄리의 아빠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출장을 가야 했기에 이번 여행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빨간색 폰티악 그랑프리를 렌트한 뒤 세 사람은 그 차를 운전해 먼저 스톡턴에 들러 줄리의 치어리더 대회에 참관을 한 뒤 2월 14일 미리 예약해둔 요세미티 공원 서쪽의 엘퍼터 시더로지에 도착합니다. 세 사람은 맑은 공기도 마시고 여행에서 오는 그 설렘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2월 15일 세 사람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하이킹을 나섭니다. 그리고 하이킹을 다녀와 데스크에서 비디오를 빌려 방에 가져가 시청을 했습니다. 2월 1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아빠를 마중 가기로 했었지만 그는 아내와 딸 실비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연락은 다음 날까지도 계속 이어졌지만 누구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 차량이 반환됐는지 물었는데 여전히 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연장한다는 연락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숙박업소의 직원에 따르면 16일 아침 청소를 하기 위해 방에 들렀을 때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체크아웃이 이루어져 있었고 열쇠는 객실의 책상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들과 공원의 레인저스가 힘을 합쳐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 사람이 하이킹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걸어서, 헬리콥터로,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수색했고 4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찾은 것은 캐롤의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엔 돈과 신용카드가 그대로였죠.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닌 사람이 해를 입은 사건으로 취급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FBI는 지갑을 발견한 지점을 기점으로 주변과 길목을 수색했습니다. 가족의 아빠는 보상금을 건 뒤 사람들의 정보를 기다렸고 방송에도 나와 호소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3월 18일 스타니슬라우스 숲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근처에서 불에 탄 폰티악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냉장고나 자동차 그런 것들을 버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그 차의 차량 번호를 조회했고 그것이 렌트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캐롤이 빌린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서둘러 FBI에 알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대들이 차량을 확인하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과 기록으로 그들이 캐롤과 실비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줄리가 돈 페드로 저수지에서 발견됩니다. FBI와 경찰은 차량이 발견됐던 곳으로 보아 범인은 이곳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주변 지역에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벌이던 중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9년 7월 22일 요세미티 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26살의 조이 루스 암스트롱이 사라졌는데 조이는 이날 캘리포니아 소살리토에 사는 지인의 집에 찾아갈 예정이었지만 소식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자 지인이 걱정이 되어 공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던 관리인이 시냇물 근처에서 조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공원에는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30개 정도의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곳에 물속에서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7월 21일 저녁에 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 FBI에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건의 혐의로 한 남성이 구금되어 있으며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전 3명의 사건에 대해 신문을 받았던 사람으로 당시에는 그와 연결시킬 만한 증거가 없었기에 풀려났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37살의 캐리 스테이너로 그는 이전 사건인 3사람이 묵었던 지역의 자벽부였습니다. 그는 조이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의 트럭과 배낭을 압수해 수색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는 풀려났고 경찰은 일하는 곳을 벗어나지 말라 일러둡니다. 캐리 스테이너의 집은 이날 늦게 수색을 하게 됐는데 경찰은 그곳에서 조이와 연결시킬 증거를 발견합니다. 7월 23일, 그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캐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지만 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전에 TV에서 그의 몽타주를 보고 기억해두었던 사람이 그를 목격했고 서둘러 FBI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캐리는 신문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이의 사건에 대해 고백했고 이내 캐럴과 줄리 실비나의 사건 역시 자백했습니다. 배수관을 고친다고 말하며 그들의 방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건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나는 캐롤과 줄리 실비나 그리고 조이를 해했습니다. 그 4사람 중 누구에게도 원치 않는 그런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줄리와 실비나에게선 일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됐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그는 재판에 세워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예전에 다른 사건 중에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건 안에 캐리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었지만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다시 하면서 캐리 스테이너가 그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티븐 스테이너의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972년 아직 어린 스티븐 스테이너가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런 스티븐이 7년이 지나고 다시 나타나는데 자신이 머물던 곳에 또 다른 소년인 티모시가 오게 됐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스티븐은 티모시를 데리고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티븐은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트라우마와 주변 사람들의 냉대에 고통받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의 다른 형제가 캐리 스테이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티븐의 일을 겪은 캐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캐리는 자라오는 동안 스티븐의 일 말고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본인 스스로가 유죄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느낀다면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충격을 빠뜨릴 만큼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실 그들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가 목표였었지만 의도치 않게 할 수 없게 되자 처음 본 사람들을 해하고 그들이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고 말한 캐리 스테이너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